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용관입니다. 오늘 제2회 이종욱 기념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님과 또 노고를 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이종욱 우리 선생님은 그 총재님은 제가 2003년도에 그 외교부에 재직 중일 때 한 2번 정도 이렇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인상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상이 아주 그 선한 인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하시고 선한 그 인상 그 뒤에 마음속에는 아주 고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었습니다. 너무 일찍 작고하셔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슬퍼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기리어서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뵙게 돼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한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11월 15일 현재로 전 세계에서 5,400만 정도 되고 그 중에 미국이 1,100만, 인도, 브라질 순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31만 명이 사망을 하고 미국은 2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질병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파란 선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예측되었던 세계 경제의 성장세입니다. 1년에 한 2%씩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이제 성장세가 이렇게 꺾였고 만약에 2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2차가 진행이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4분기에 그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은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지금 기다려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 어려움이 지금 중첩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리고 전 세계에 다가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를 보시면은 이런 이 그래프가 이제 가능한데요. 상위 1% 미국 소득의 상위 1%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미국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빨간 선입니다. 약 10% 정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2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소득 50%에 해당하는 이 미국 시민들의 소득이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정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4%, 12%, 1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만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불평등 문제를 꺼낸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국제 정치 또 국내 정치적인 혼란의 핵심에 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가로놓여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흐름, 일종의 경제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작용이 증대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맡기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는 뒤로 빠져야 되고 규제는 풀어야 되고, 이런 그 믿음에 기반한 어떤 그 정책 독트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방만해지고 제도가 아주 그 이완되고 규제가 풀리고 하면서 무리한 여러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2008년도에 세계 최대의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전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제조업이 붕괴되고 미국 내부의 어떤 이 실업이 증가되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실업자들이라든지 세계화 과정에서 이 소외된 계층,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을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품어 안지를 못한 겁니다.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정치 지도자들이 이들을 재훈련시키고 사회 보장을 튼튼하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이게 포용을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했고, 그에 따른 어떤 분노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싹 트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스트벨트의 이 백인 저학력 이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지층을 확보해서 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선되고 나서 그 지지층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외교도 했고 국내 정치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리더십을 포기를 하고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반세계화 또 보호주의 방향으로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의 논리에다가 크게 의존하는 그 미국 의료 보건 시스템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공공보건보다는 민간 의료에 재원이 몰리게 되고 심지어 그 의료보험 시스템도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에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그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오바마 케어가 이 공화당의 반대에 의해서 그게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이 인종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흑인들이 백인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그 수치가 거의 그 2배, 3배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빈곤층을 확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5억 이상의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그 중에서 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2억 3,900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역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표입니다. 이 정도로 코로나가 단순히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 빈곤을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 경제력 격차가 상당히 감소가 됐고 그러면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와중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2008년 금융위기로 해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외교 정책을 보면은 트럼프 이 부시 대통령 때처럼 아주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와서는 아예 그냥 고립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해외에서 타겟을 찾기 시작을 하고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외국 사람들이 문제다. 이민이 문제고 중국이 문제고 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부를 뺏어가고 있는 나라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 발언을 하고 또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런 그 지지층을 의식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치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아주 심화되고요. 이 중국은 경제력 상승에 버금가는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과 협조하면서 잘 이렇게 해 오려고 했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굉장히 공세적으로 세계 외교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맹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외교 정책을 펼쳐왔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됐다. 왜냐? 한반도에 와 있는 특히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영향력 이거를 밀어내야 되겠다. 그래야만 명실공히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가 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중국은 나름대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번영하고 또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그 입장을 이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 질서가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수정하거나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그러한 독자적인 영향권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이제 터져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미중 간의 경쟁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이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를 초기에 은폐했고 방치해가지고 해외에 유출시킨 책임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권위주의적이고 불투명한 대응 방식을 비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은 미국이 바이러스를 중국에 유입했다라고 한때 주장을 했었고 자기네들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잘한 것이다라고 해외에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라든지 의료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이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제력이 옛날 같지가 않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은 어찌 보면은 능력은 상당히 되었는데 아직도 중국 사람들의 그 관심은 세계의 모든 시민들, 공동체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기여를 할까라고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중국 개별 국가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리더십을 행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공동 대응을 했었는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큰 재앙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협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지구촌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자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국제기구들, UN이라든지 이 세계 건강기구, WHO라든지 보건기구, G20, 파리 기후 변화 협약, WTO 이런 것들이 모두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것이 지난 4년간의 추세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306석을 확보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4년 전에 트럼프로 돌아섰던 러스트벨트, 펜실버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등의 그런 중부 공업지대, 거기에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바이든을 지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투표인 숫자로는 이 바이든이 51%, 트럼프가 47% 정도를 차지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경제가 엄청 나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그냥 손 놓고 있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이 돼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고 놀랐을 겁니다. 7,1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를 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가 얼마만큼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 거를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맨 처음에 불평등 문제 얘기했었고,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를 품어안지 못했던, 그래서 분노가 솟아 올랐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해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개혁 입법을 해야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또 의료보험과 관련돼서 이런 교육, 여러 분야에서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에 2석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다 공화당이 차지할 승산이 높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시도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갖다가 커트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지 않고 분노했던 사람들의 분노는 더 오히려 쌓여만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년 후에 2024년에는 트럼프보다도 더 기성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적인 그런 정치 리더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정치가 분기점에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잘할 것이냐에 따라서 미국 내의 정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안정까지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향배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처럼 협력이 어렵고, 각 국가별로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포퓰리즘이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거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민족주의 경향이 더 세지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대결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을 제대로 추스리고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세계 정치를 안정시키고 또 주변국과 협력해가지고 잘 이렇게 나아갈지 이게 지금 최대의 관건입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하지 않으면은 1930년대처럼 대공황이 오거나 어떤 이 포퓰리즘이 아주 극성을 부리거나 하는 그런 거기에다가 미중 간의 대결이 단순히 그 대결 상태로 끝나지 않고 무력 충돌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이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주로 설명했었던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결론적으로 함께 같이 사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같이 사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를 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하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별로 그렇게 낙관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 의료진의 그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여기다 지금 띄웠습니다. 저 의료진 저분의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 저분이 당하고 있는 정말 노고 고통 이런 것들이 한국을 이만큼 버텨주고 있고 한국을 반역의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희망하기로는 북한과의 이 대화를 잘 해서 또 미국과도 협력을 구해서 이 코로나 백신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 기구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의료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 이종욱 총재님 같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